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21일부터 양일간 올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대 물가상승 목표 정책을 논의합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회의인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 2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 5의 고품질 음성통화 기능인 Y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퀄컴이 펜텍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카드 부분 분할로 카드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서울에는 아침까지 긴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차분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죠.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은 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바마노믹스 2.0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1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세로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지수의 변수가 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39% 상승한 13,6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0.3%의 상승률 보이면서 1,48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3,10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은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미국이 재정 부채 한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안정화기구가 약 5천억 유로의 지원금을 각국 은행에 지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43% 상승한 6,1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61% 올랐습니다. 7,748.86에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57% 상승한 3,763.03에 마감했습니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뚜렷한 관망세와 엔화 강세가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발표됐던 국내 총생산인 GDP 호조와 더불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이나반케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B주를 홍콩 증시 H주로 옮긴다고 밝히면서 10%나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52% 밀린 1747.74 거래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8% 상승한 2328.22에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소폭 밀리면서 23,590.91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7거래일 만에 1,060원대로 올랐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5.7원 오른 1,062.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출근길 겨울비가 내려서 조금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화사하게 입은 김하빈 캐스터를 보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신사점의 박병욱 실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장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시장은 전주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여파로 예. 강보합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확대로 이내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 한때 1970선 초반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기관의 매수 확대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수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예. 재차 반등했습니다. 그렇군요. 장중 1900선을 속하였지만 그 이후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약 보합인 1986.86포인트에 하락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원료 가격 하락과 구조 조정을 끝내 턴어라운드 기대에 따라 상승한 시멘트 업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환율, 수급, 실적,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대응 그렇죠.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에 따라 예. 가파른 엔화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의 양대 완화 지속 및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이 워낙 강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월 중순 이후 외국인의 조직 및 선물 매도에 따른 수급 악화에 더해 국내 기업의 2012년 4, 4분기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미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랠리를 펼친 시장이 많아 한국 시장도 그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수혜주, 엔화 부채가 많은 포스코, 한전, 롯데쇼핑, 가스공사 이런 종목이나 원화 강세 수혜주, 여행주, 음식료주 및 환율 변동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운 은행, 증권주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 중의 경기 회복을 겨냥한 IT 및 소재, 화학, 전주 등을 투입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엔화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철강 같은 업종이요. 엔화로 부채가 많은 업종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엔화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 수출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철강 부분은 일본과 경쟁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겠지만은 자동차 쪽은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이 수입을 많이 하는 엔화 약세가 또 재정 거래를 통해서 원화 강세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수혜주도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이제 4분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와 뱅가드 리스크에 따른 수급 이슈 등으로 지금 코스피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닝 시즌의 돌입함에 따라 중요한 것은 지난 2012년 4, 4분기 실적보다는 2013년 1, 3분기 실적 전망 및 전체적으로 2013년의 전망일 것입니다. 예. 이미 지나간 과거 실적은 지금까지의 주가에 반영되었기에 더 이상의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고 미래의 주가는 미래의 실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난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미래 전망이 낙관적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본격화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이 끝난 업종이나 신정권 정책 수혜주, 미중의 경기 회복 수혜주 등이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닝 시즌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짚어봤는데 동아제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논란이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주가 향방도 오리무중인 것 같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짜 사업인 바카스 등을 동아제약에서 떼어내 대주주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액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만 보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회사 측도 이를 방지하는 정관 반영도 약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이런 불확실성과 최근의 주가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공산이 크지만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느냐 이에 따라 주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살펴보면은 최근 증시에서 좀 뜨거운 감자가 금호산업하고 대한해운인 것 같아요. 두 회사는 사실 뭐 한국거래소로부터 나란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금호산업은 276%, 대한해운은 약 300% 상승한 상태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 예,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금호산업과 대한해운이 대단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호산업은 특히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바뀌면서 기업 회생 절차, 즉 워크아웃에 가속도가 붙어 채권단이 9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리 퍼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가파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주가 상승이고 예, 흔히 말하는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권 출발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부 투기 세력이 부추긴 흔적도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예, 또한 대한해운은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동시에 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STX 펜옵션과의 매각 경쟁으로도 비춰지고 또 해운업 바닥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바닥론과 겹치면서 주가가 300% 가까이 올랐는데 예, 투기 과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투기가 없는 시세는 없지만 과도한 투기 열풍은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투자자들은 좀 경계해야 되겠군요. 지금 워크아웃 과정은 성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그 예. 과정에서도 CF 문제 등이 터져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투자자들이라면은 높이 올라간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은 예. 장미에는 가시가 있듯이 어떻게 피해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월 하반기부터 2월 초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일정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있지만은 예. 우선 내일부터 발표되는 애플 등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애플, 구글, 인텔, MS의 실적이 중요한데요. 예. 작년 9월 7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애플이 작년 실적과 함께 올해 전망은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것이 초점일 텐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부분이 나올 것이고 예. 만약 부정적이라면 한국 시장의 일정 부분의 지체 또는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부채상한 한도 연장은 소요됩니다. 지난 주말까지 나온 뉴스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 상승과 이에 따른 공화당의 유연한 대응이 기대되지만 정치인은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예.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음. 추가로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의 가시화 여부나 예.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총선 등도 일정 부분 경제에 영향을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해외 이슈들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1월 하반기와 2월 초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 우리나라 구정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 중국 최대 명절인데 다음 달 초부터인데 중국 춘절 특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 대응도 좀 발빠를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춘절 특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면은 예. 먼저 중국 내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기업들의 편입이 1차적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중국 소비 시장의 상승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웰빙, 건강식품, 신용카드, 화장품 등입니다. 예. 이러한 업종의 종목들은 작년 하반기에 상당한 상승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GK의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백화점 및 호텔 업종들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생각을 펼친다면은 예. 2월 초부터 중국 춘절 특수가 시작되고 3월 초 예정된 중국 양대 회의 기간 동안 예. 중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 향후 국내 증시 관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해서 춘절에 이어서 중국 경제 정책의 구체화에 발맞춘 대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 도시화와 내수에 관련되는 종목들 위로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1분기에 중국 경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 예. 5개월 정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하향적이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언론에서 우려하는 경기 불황보다는 오히려 경기는 발빠르게 터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 주 한국 시장은 미국의 주택 지표, 예. 중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일본 엔화의 흐름이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향후 실적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그 뱅가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뱅가드가 발표대로 한다면 오늘인데요. 예. 오늘 3,600억 정도 가까운 물량이 마감 후 동시효과에 나오느냐, 아니면 장중에 나오느냐, 예.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 수급에서는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큰 영향을 보여지고요. 미치겠네요. 예. 그리고 미국 부채 상한한도 관련 협상 있겠고요. 예. 그리고 BOJ가 22일 날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 그 내용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나오느냐, 나오고 나서의 엔화 흐름이 약화의 가속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증시 전망해 봤는데 오늘장 우리 투자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뱅가드 물량이 나오는 날인데요. 예측대로 3,600억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장중인가 아니면 종가인가, 예. 그리고 만약 예측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일까, 다양한 전망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겠지만 예. 제 생각으로는 미리 예고된 악재는 그 크기에 비해 충격이 덜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상대로 많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도 측의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예. 수급의 공백 등으로 낙폭이 깊어진다면 예. 1, 4분기 전망이 낙관적인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여전히 오늘도 뱅가드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하루 이틀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성신양회를 예. 쌍용양회 쌍용. 예. 시멘트를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멘트 업종을 드는 이유는 시멘트 업종은 자본적 경기 회복 초기에 강한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번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보통 30개월 정도의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예. 과거엔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제 오늘 강하게 올랐다고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끝내고 새로운 수익 개선이 보이는 업종들 위주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신사지점의 박병욱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번에는 밤새 들어온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박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브리핑 김원기입니다. 얼마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실죠? 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까요?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약 9억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대략 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란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를 지칭하는 말로 15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인구 중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중국 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은 오랜만에 있는 일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지난 1970년대 평균 6명에서 지난 가구당 1.5명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1990년대 1.07%였던 연평균 인구 증가율도 2000년대에 들어 0.5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 경제가 노동인구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 반면에 미래의 중국은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고 제품이 고급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때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PC방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검색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PC방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 인텔이 3분기 판매 저조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인텔의 판매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3% 하락한 이후에 최근 판매율 또한 저조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주식 또한 2010년 3월 이후로 계속 하락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새로운 생산 라인과 기계를 만들기 위해 1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PC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헤드셋과 태블릿 제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인텔은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PC 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한때 전 세계 8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PC 시장에서 큰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텔이 현재 겪고 있는 침체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스마트폰 시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스마트폰 강자가 있죠. 바로 삼성과 애플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삼성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삼성은 지난 4분기에 6,1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도 삼성에 비해 조금 뒤처졌지만 지난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4,600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기업들은 저조한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노키아는 4분기 스마트폰과 모바일폰 출하량이 8천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블랙베리의 제조사인 리서치인 모션도 4분기 출하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외모가 부러워서 자꾸 저랑 동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성에다 재성을 갖다 붙였네요. 박원규 아니고 김원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새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